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기권과 지구기온을 배웠고요. 기권과 지구기온에서 기권의 층성구조,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과 그에 대한 특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서 배운 후에 지구의 온난화까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구름과 강수 단원에는 세 가지의 소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그리고 물방울로 이루어진 지구, 그리고 세 번째는 지표에 내리는 강수, 이렇게 세 단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단원에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기권의 층성구조에서요, 대륙권과 중간권의 차이를 보면은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있고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없었죠. 그 이유는 대륙권은 수증기가 있는데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증기가 그러면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어떤 기상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수증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단원이 조금 그래프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단원을 들어가서요, 이제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증발은 우리가 배웠죠. 뭐였죠?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입자가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물이 이제 수증기로 되는 거. 표면에서 이걸 증발이라고 하고, 응결은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 응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름에 얼음물을 싸갔어요. 얼음물 옆에 이렇게 송골송골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응결 현상이 관찰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건 응결, 그리고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걸 이제 증발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점을 다시 보면은 이걸 이제 대기 혹은 이제 공기라고 할게요. 물에서 수증기가 됐다고 해서 물에서 수증기로 이렇게 나갔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대기로 수증기가 들어왔다 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기, 공기인데 이렇게 수증기가 물이 되었다 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냥 이제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은 사실 용해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용해,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배웠는데, 여기 포화 상태를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개를 먹을 수가 있는데 10개를 다 먹었을 때, 그래서 다 이렇게 채워졌을 때를 포화라고 하고, 불포화 같은 경우는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먹지 않았을 때, 9개, 뭐 8개, 7개 먹었을 때. 그리고 과포화는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뭐 11, 혹은 12, 13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먹었을 때를 과포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포화 상태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불포화를 먼저 보면요.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사실 뭐 9개, 7개 이 정도를 먹었으니까 아직 먹을 수 있는 배가 남아있죠. 9개를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개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배가 남아있잖아요. 그 여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다 해서 응결량과 증발량 중에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수증기가 더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과포화 같은 경우는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3개를 이제 토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3개를 토해낸다고 하면 이렇게 3개를 토해낸다고 할게요.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3개를 토해냈어요. 토해냈다는 거는 수증기가 물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해볼게요.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인데 내가 10개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지금 13개가 있으니까 3개를 토해내요. 그쵸? 토해냈다는 거는 수증기에서 물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응결이 더 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응결량과 증발량 중에 응결량이 더 크고 포화 상태 같은 경우는 내가 10개를 먹었고 지금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먹을 수 없는 꽉 찬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안 놔도 되고 그 상태니까 이제 응결량과 증발량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5개를 내놓고 5개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죠? 다시 할게요. 불포화는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10개를 다 먹지 않았으니까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증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3개를 먹었어. 3개를 토해내. 그러니까 응결량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포화 상태라는 거는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 내가 10개를 먹을 수 있는데 10개를 다 먹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 1kg에 최대로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뭐 10g이에요. 그거를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사실 이슬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슬점은 이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죠? 근데 이거는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 이제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도씨, 20도씨, 30도씨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냐를 또 볼 건데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0도씨일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3.8g이고, 그 다음에 10도씨일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7.6g이고, 20도씨일 때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14.7g이고, 30도씨일 때 공기 1kg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27.1g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배웠고, 그리고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알아내야 되는 건 이제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두 번째는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점, 그리고 네 번째는 응결량,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법. 이렇게 5개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에 A, B로 찍었죠? 이 A, B 상태로 얘기를 해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A,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C, 여기 C, 그리고 여긴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A, B의 상태는 포화일까요? 불포화일까요? 과포화일까요?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일단은 아이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일단 여기는 이제 포화 상태고 아까 C를 여기다 찍었죠? C니까 C는 이제 포화 상태고 근데 여기 포화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거죠? 얘는 더 먹은 거죠. 원래 먹을 수 있는 양보다. 그러니까 얘는 과포화고 얘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덜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 일단 이걸 갖고 갈게요. 됐죠? 그래서 다시 지우면 아이고.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A를 먼저 볼게요. A의 현재 기온은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5도씨 5도씨 현재 기온이고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이 곡선을 보면 돼요. 왜냐면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쭉 올리면 아 5도씨에서는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이렇게 없으니까 일단 5라고 할게요. 그래서 5도씨에는 5g까지를 먹을 수 있구나 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kg 기준으로. 그럼 B는요. B에서는 현재 기온은 몇 도죠? B는 현재 기온이 쭉쭉쭉 내려가 보니까 20도씨예요. 20도씨고 20도씨에서는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은 여기 보니까 14.7g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C를 찍었을 때 C는 현재 기온은 몇 도? 쭉쭉쭉 아이고 C가 여기고 현재 기온은 쭉쭉쭉쭉 내려오면 30도 C고 30도씨에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올라가 보면은 27.1까지 먹을 수가 있네요.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건 포화 수증기량이고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기온 A, 현재 기온은 몇 도씨였죠? 5도씨였는데 수증기량을 보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수증기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 g을 가지고 있는 거죠? 3.8g을 가지고 있다 지금. B 같은 경우 다시 보면 현재 기온은 20도씨고 포화 수증기량을 보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여기 점에 있는 Y축을 읽으면 되죠? 읽어보니까 여기 10g이고 C 같은 경우는요. 현재 기온 30도씨고 지금 현재 수증기량은 여기도 역시 읽으면 10g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슬점. 이슬점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니까 지금 A 볼게요. A를 보면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 5도씨에서 보니까 지금 3.8g이에요. 그러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3.8g을 원래는 5g을 가지고 있는데 3.8g 5g을 가질 수가 있는데 3.8g만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응결이 되려면 3.8g만 포함할 수 있는 온도로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0도씨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B로 다시 볼게요.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B. 현재 온도는 20도씨. 20도씨에서는 내가 14.7g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g 거밖에 안 먹었어요. 그럼 내가 이걸 토해내려면 적어도 갖고 있는 양이 지금 10g이니까 내 배가 위가 10g으로 줄면 토해낼 수가 있는 거죠.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13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아니다. 14라고 하 14. 그래서 얘는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B 같은 경우는 14. 도씨. 얘는 0도씨. 자, C로 다시 가볼게요. C. C는 지금 현재 기온은 30도씨고 근데 얘는 10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위를 다시 10g으로 줄이기로 했죠. 10g으로 줄이면은 몇 도인가? 아, 얘도 14도씨네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슬점, 이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현재 기온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슬점. 현재 기온과는 상관이 없고 뭐에만 상관이 있냐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 상관이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자, B의 경우는 현재 기온은 20도씨였는데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14도씨였어요. C는 현재 기온이 30도씨였는데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역시 14도씨였죠. 왜? 여기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지금 같았으니까.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4번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 빼기 냉각된 온도에서의 수증기량이에요. 그래서 B가 원래 20도였죠? 이걸 이제 깔끔하게 지우고 B 부분을 다시 볼게요. 자, 지우고 B를 보면 내가 B에 있는 여기 20도씨에서 0도씨까지 낮췄어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낮췄어요. 온도를.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은 원래 10g이 있었죠. 근데 냉각된 온도에서의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사실. 네, 0도씨까지 낮췄잖아요. 그러면 0도씨에서는 사실 3.8g까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B는 지금 10g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3.8g까지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빼면 3.8을 빼면 2, 6, 6.2g이 이제 응결량이 되는 거예요. B의 경우 0도씨까지 낮췄을 때. 자, 그럼 다시 C를 한번 볼까요? C를 0도씨까지 낮췄어요. C의 경우 0도씨까지 낮췄을 때 현재 수증기량 몇이었죠? 10g이었고 0도씨에서의 수증기량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3.8g이니까 3.8. 그럼 6.2g으로 똑같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A의 경우를 볼게요. A의 경우는 여기 보니까 현재 수증기량은 3.8g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디까지 낮출까요? 마이너스 5도씨까지 낮췄다고 해봐요. 5도씨까지 낮췄을 때 3.8g에서 마이너스 5도씨까지는 사실 여기를 읽으면
2라고 해볼게요. 2g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3.8g까지 지금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1.8g을 토해낸다. 그게 응결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용해도에서도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게 있었죠. 여기에서도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1번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기온을 낮춘다. 그러니까 위를 줄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줄인다. 먹을 수 있는 양을 줄인다. 위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포화 상태로 만들고, 두 번째는 더 먹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한다. B에서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건 이제 1번 방법이죠. 위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더 공급을 시켜주거나,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아이고, 너무 지우는 게 많으니까 페이지 지우기를 해서. 자, 첫 번째,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A는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여기 위에서 이 윗부분을 읽어가지고 쭉쭉쭉쭉 오면 5라고 해서 얘는 5g. B는 이렇게 위로 읽으면 14.7g. 현재 기온에서 공기 1kg이 의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C를 할게요. C는 이렇게 올라가서 27.1g를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 A는 이렇게 읽으면 3.8g.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쭉쭉쭉 가서 Y축을 읽으면 10g. C도 이렇게 쭉 가서 Y축을 읽으면 20g이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슬점. 이슬점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기온을 낮춰가지고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보는 거니까 이슬점은 이렇게 가면 여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도씨, B는 이렇게 가서 여기를 읽으면 14도씨,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읽으니까 25도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은 현재 기온과는 관련이 없고 뭐에만 상관이 있다? 현재 수증기량에만 상관이 있다. 그리고 응결량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A 같은 경우를 A를 5도씨에서 마이너스 5도씨까지 낮췄을 때 얘를 마이너스 5도씨까지 낮추면 여기를 2라고 할게요. 원래는 내가 3.8g을 갖고 있었는데 2g까지 밖에 못 먹으니까 1.8g을 토해낸다는 거고, B가 지금 20도씨인데 내가 5도씨까지 낮췄을 때 B는 원래 지금 10g을 가지고 있는데 5도씨까지 낮추면 여기가 5g까지 밖에 못 먹으니까 5g을 토해낸다. C의 경우 원래 3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낮추면 지금 20g을
먹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14.7, 20도씨니까 14.7g까지 밖에 못 먹으니까 5.3g을 토해낸다. 됐죠? 이게 응결량이다. 그리고 불포화된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기온을 낮추거나, 그래서 이제 위를 줄여가지고 토해낼 준비를 하거나, 그 다음에 더 먹거나, 수증기를 공급해준다. 얘는 더 먹는다. 위를 줄인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상대 습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더 이제 진도를 나가려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앞에 거 잘 복습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